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주식 마감 시황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연구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그런 임상 실험으로 후보물질 고르는 그런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부각된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결국 백신에 대한 지금 공급 이슈와 백신에 대한 후보 부작용들 여러 가지 이슈가 결국 코로나 치료제로 테마가 좀 옮겨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재 장비 업종 삼성전자는 약보합에 끝났지만 최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11월부터 한 달 동안 거의 상승률이 거의 30%대 가까운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반도체 소재랑 특히 장비 업종은 일부 아주 종목을 빼고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연초에 1월 효과, 즉 중소형주 효과들이 한 12월 중순부터 좀 나타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계속 데일리 시황에서 드렸었는데 아마 보신 분은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아들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세가 확실히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면서 뽑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 또 어쩌죠? 오늘 뭐 금양이라는 기업이 NCMA 제가 얼마 전에 하이니켈 그 이제 양극재 전구체죠. 그쪽에 대해서 LNF라는 종목을 좀 성장성이 좋게 올렸었는데 동 종목뿐만이 아니라 금양도 NCMA를 뭐 LG화학이 납품을 시작했다. 그래서 금양은 원래 발포제 기업인데 이런 이슈들이 붙는 기업들이 뭐 11% 넘게 올랐고요. 2차전지 쪽도 상당히 매기가 많이 붙으면서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명신기업 같은 경우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결국 핵심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밸류체인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라고 적어놨지만 바이오, 그죠? 바이오 그리고 전기차 2차전지 이 세 개는 핵심으로 중소형주를 수익을 내고 싶으면 끌고 가는 게 좋은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목에서 좀 결론부터 말씀드린 것 같지만 오늘 시장 마무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간밤 글로벌 증시랑 아시아권 탑3 이슈 정리해 봐야죠. 좀 전에 말씀드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어요. 하지만 뉴욕이 낙다운 봉쇄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혼주사로 뉴욕 증시 마감을 했고요. 지금은 백신 접종이 일반인들 맞는 게 아니에요. 뭐 간호사부터 해가지고 특정된 그런 환자들을 맞기 시작하고요. 일반인들은 뭐 내년도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할 거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자랑 바이오엔테크에 백신만 접종되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모더나도 FDA 승인이 날 거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이거는 아직 승인 안 났는데 얘도 결국에는 승인이 나면서 세 가지 백신에 대해서 최소 선진국들은 백신을 접종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선거인단 투표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확정시켰습니다. 이제 사실 트럼프가 이제 더 이상 논란거리에서 더 이상 노이즈를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엔 조 바이든에 대한 이제 정부가 나아가는 그런 방향들의 정책적 방향을 우리는 시장에서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역시 달라진 건 없지만 어쨌든 선거인단 투표에서 결국 일반 투표를 미국은 투표 제도가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11월 선거 전에 그 관련 영상도 올렸었는데 이런 부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브라질 보베스파 증시를 제가 이렇게 갖다 끌었는데 코로나19 이전 최고치 근접 이 말은 유동성 즉 글로벌 이머징 마켓 쪽으로 최근에 유동성이 대만과 한국 쪽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얘가 오르고 지금 최근에 외국인이 조금 대만이나 한국에서 다시 또 매도를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추세일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머징도 돌아가면서 외국인들이 사면서 유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국 시장은 이슈를 간략 정리해보면 오늘 코스피는 2750선 방어는 성공했죠. 개인이 오늘도 6천억을 샀습니다. 6천억 외국인 기관 팔았고요. 코스피도 개별 종목 위주 상승을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코스닥 930선 돌파했어요. 18년 만에 돌파했고요. 2차전지 관련주 코로나 바이오 관련주 반도체 부품주가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투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특정 환자 치료 목적 승인입니다. GC 녹십자가 원래 첫 번째였잖아요. 그죠? 다음 페이지에서 좀 말씀드리면 GC 녹십자에 이어서 국내 두 번째 세컨드 치료 목적 사용 치료제로 오늘 셀트리온에 대해서 식약처가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결국 백신 부작용 의심과 공급 불투명 속에 이런 치료제로 좀 시장이 부각되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또 이뿐만이 아니죠. 그죠?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있잖아요. 백신 후보 물질. 그죠? 후보 물질을 교체한다. 선진국 대비 그 가능성이 없으니까 변경한 제넥신 있잖아요. 어제 공시가 나왔었죠. 제넥신한테 반대로 7%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넥신이 좀 강수를 두더라도 이렇게 발표를 먼저 한 거는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즉 선진국 백신보다 나을 게 없다는데 굳이 진행할 필요 없잖아요. 빨리 공시를 내서 다시 빠르게 임상을 시행해가지고 좋은 백신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니 오히려 이런 기회를 잘 잡으면은 조금 더 좋은 제넥신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투자자들께서는 오히려 좋은 재료로 오히려 역발상을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HTS 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보죠. 일단 시장은 코스피가 거래대금 15조 좀 줄었네요. 근데 코스닥이 15조. 양시장이 30조가 역시 넘었는데, 그죠? 넘었는데 코스닥이 거래대금이 더 컸습니다. 뭐 비등비등하지만, 그리고 코스닥은 지수가 올랐고요. 0.19%, 코스피는 0.19%. 코스피 빠진 만큼 코스닥은 올랐네요. 그죠? 그리고 수급적으로 살펴보면은 어땠죠? 개인이 양시장 다 샀습니다. 6천억, 2천억 규모 샀고요. 투신 사모펀드 뭐 계속 매도 나올 수밖에 없죠. 기간. 외국인은 근데 좀 팔고 있는 게 조금 그래요. 불안한 것 같아요. 일단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 왜냐면 외국인이 또 연준이 FOMC, 제가 어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FOMC가 이제 15일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미국 시각으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목요일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될 텐데 저거에 대해서 경계감을 좀 갖고 있으면서 매도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 맵은 특이한 건 없었어요. 그죠? 전기전자는 소폭 올랐고요. 그래도 시가총액 높은 이게 오르다 보니까 지수가 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업종은 하학업종 좀 강했고 나머지는 다 어려웠다. 코스닥은 어땠죠? 코스닥 좋았어요. 근데 반도체 1.69%, 그죠? 하학업종 0.8%, 의료정밀기기 1.4%. 되게 좋았네요. 제작 0.12%, 그죠? 유통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여기 0.32%. 지수는 코스피도 뭐 5일선 걸렸고요. 11일선까지 잠깐 조정받다가, 그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확대해서 보면은 차트가 너무 좋아요. 5일선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RSI 지표는 조금 또 가열선에 있는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개인만 사고 있는데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다는 거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급락 같은 매크로 환경에서 봤을 때 급락은 나오기 힘든 환경이라는 거. 변동성 지수부터 살펴볼까요? 어제 조금 튀어 오른 거 오늘 60일선까지 부딪히고 음봉. 근데 이럴 경우 갭으로 여기 정도 한 번 더 부딪히고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결국에 20선 아래가 오니까 바닥권에서 계속 툭툭 한번 튀깁니다. 근데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지수 급락은 일단 없을 것 같아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대형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올랐고 보합이었네요. 약보합이 아니라 우선주는 약보합. 이거 바이오는 셀트리온이 조금 강세였고 언택트 조금 안 좋았고, 하학주는 LG화학이 이끈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 2차전지 관련주들 대형주도 다 좋았어요. 자동차는 좀 조정받는 모습. 자동차 제가 뭐 까는 건 아니고 이 GMP 이 플랫폼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현대차는 수소차 관련해서 경쟁력은 있는데 결국에는 전기차 하면 경쟁력은 세계에서 지금 테슬라가 가장 앞서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10년 전에 그런 플랫폼을 현대차가 이번에 EGMP 통해서 저는 하겠다고 보이는데, 전장 쪽에 대해서는 테슬라보다 더 강할지 모르겠지만 전기차 결국 그 플랫폼, 즉
이제 차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바꾼 입장에서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 때 현대차가 이 플랫폼을 가지고 가는 게 승산이 있을지는 여전히 저는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더 오를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유동성으로 밀어 올릴 수 있겠지만 실적으로는 충분히 올라왔다고 저는 보고요. 자동차 PER이 이 정도면은 적정선에 왔다. 근데 뭐 수소랑 전기차 이런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고 뭐 이제 현대차 비전 2025 뭐 이런 발표한 것들을 위해서 성장성이 부각된다. 볼 수 있는데 아직은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가격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이고요. 대형주 좀 그냥 그랬고요. 조선업종, 화학업종 다 약했네요. 건설업종은 자이S&D가 진짜 엄청나게 강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뉴딜 관련주들 볼까요? 풍력주 나쁘지 않았네요. CS윈드 그죠? 뭐 첨보, 뭐 LNF 이건 제가 종목 얼마 전에 올렸어. 금양 아까 말씀드린 NCMA가 LMF도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올렸었고 전기차 관련주들 그리고 명신산업이 신규 상장주인데 전기차 관련주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로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죠? 특징주라고 볼 수 있겠죠? 헬스케어 어떻습니까? 헬스케어는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매드팩트가 4% 얘는 계속 10만원대에서 박스를 그리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3인방이 다 강했고 나머지는 뭐 사실 오늘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박셀바이오 무상증자 효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신규 상장주였던 이오플로, 셀레믹스 등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다 강한 모습 바이오 중에 그런 모습을 좀 그리는 것 같아요. IT 반도체 보십시오. 오늘 파란불을 거의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소재 쪽 동진, ENF 그죠? 뭐 미코 그죠? 원익멀티레저 소재주도 최소 거의 다 4%예요. 4%대 올랐고 그죠? 후공정 한미반도체 3%, 테스나, LB세미콘 후공정 장비주들도 다 좋았네요. 그죠? 그리고 뭐 이쪽에 반도체 이쪽 유진테크, 원익 관련주들도 되게 좋았습니다. PCB 쪽은 별로 안 좋았고요. 5G 관련해서는 유성, 인텔리안테크가 무려 9.8%나 급등하면서 신고가였습니다. 세트라가이는 역으로 꺾였는데 둘이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 인텔리안테크는 최근에 리포트가 나온 빨이 좀 큰 것 같아요. 5G 관련주들은 다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세중 요약을 드리면은 일단 코스피는 2800선 앞두고 2782가 장중 고점이었죠. 18포인트만 찍으면 갔었는데 연내 뚫을지 안 뚫을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걸 뚫을 수 있는 역할은 FOMC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FOMC가 어떤 발언을 통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지수 하단은 개인이 계속 받치고 있는데 외국인이 즉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거, 즉 시가총액 높은 것들을 바스켓으로 사줘야지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매물은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종가 기준 18년 만에 930선 돌파, 지속 성장주 위주로 저는 보라고 말씀드린 거를 계속 강조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가치주가 좋고 PBR이 낮은 종목들이 투자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주식 투자하면서 리스크 없다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뭐 유동성 저금리와 더불어서 결국에 실적이 견인하고 성장이 뒷받침되는 거는 그죠? 성장 뒷받침되는 거는 이만한 업종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 오늘 바이오는 코로나 백신보단 치료제 쪽으로 좀 관심 붙는 그런 수급이 나온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여기 좀 적어 드렸고요. 최후의 보류는 결국 백신보다 치료제잖아요. 근데 완벽한 치료제가 나올 수 있는지는 여전히 저도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수급을 끌어올릴 수 있고 시세를 만들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면 워낙 돈이 많은 시장에서는 그거는 스토리를 쓰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어쨌든 후보물질, 임상 찌라성시 뉴스, 그리고 바이오 기업도 아닌 기업들이 뭐 이런 테마죠. 그런 게 오히려 역으로 또 극성을 피울 수 있거든요. 시세는 되게 급등, 급락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결국에 쫓아다니면은 급하게 매매하는 만큼 결국 돌아오는 것은 없기 때문에 매매 주의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확진자가 뭐 계속 7, 800명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코로나도 주의하시고요. 연말 뭐 따뜻한 연말 보내셔야 되는데 집에만 있다가 답답해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구독하기 아직도 안 누르신 분, 영상만 보신 분 구독하기 해주시면 제작에 힘이 되오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